네, 8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실무시험 5번부터 7번까지. 자,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일단 문제 보면 날짜 11월 15일 나와 있죠. 이걸 빨리 한번 일반 전표 입력 가서 검색을 해서 그거랑 문제랑 같이 보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돼 있거든요.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20만 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근데 상품에 20만 원을 더했어요. 운반비,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 원가에 포함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다. 그러면 상품 매입 금액에 더해질 게 아니고 뭘로? 운반비로 처리해야죠.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그래서 여기 146번 상품을 자 운반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어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 요 상품만 824번 운반비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자,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1월 30일 다음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수령하고 자, 거래 명세표가 있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비용으로 처리할 것 뭐를 사왔는데 복리후생비로 했나 봤더니 A4 용지를 사왔어요. 직원들한테 A4 용지를 뭐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줬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 차변에 지금 11월 30일 811번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수정을 하면 차변에 829번 사무용품비로 해서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제 6번 결산 정리 가겠습니다.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해서 1번입니다. 3월 1일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비용입니다. 임차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란 말이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3월 1일 가서 조회해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래서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임차료라 적으면 비용입니다. 근데 비용이 아닌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금 먼저 줄 때 선급금 그러죠, 자산. 그것처럼 선급 비용해서 자산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됐어요. 자, 이 중에서 선급 비용으로 했지만 자산 처리했는데 12월 31일 되니까 몇 개월 경과했어요? 10개월이 경과했죠. 3월 1일이니까. 2개월,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장부를 마감해버리면 이거 엉터리 장부가 되죠. 왜? 1,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비용이에요. 이제는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빌려 썼으니까. 그래서 선급 비용 1,000만 원을 없애주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으로 임차료 1,000만 원. 자, 그러면 선급 비용 툭 치면 이제 두 달치 200만 원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819번 임차료 1,000만 원, 대변에 133번 선급 비용 해서 자,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족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요 현금과부족 문제는 차변, 대변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서 보니까 현금과부족, 계정과목, 현금과부족이 있는데 잔액이 어느 쪽에 있는가 가서 봐요. 차변에 잔액이 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현금과부족은 결산일 되면 무조건 없애줘야 되죠. 원인을 찾으면 다행인데 결산일까지 못 찾은 거예요. 자,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요 차변에 있는 걸 없애서 대변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현금 과부족 6만 원은 없어지고요. 자, 툭 치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대변에 기록이 되니까 현금과부족은 제로가 됩니다. 문제는 차변에 뭐라고 적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아니죠. 현금이 남아돌면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로 처리하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 현금과부족을 정리분계를 하고 나니까 차변이 비어 있어요.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거는 비용, 수익, 비용이 발생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잡손실 적어도 되고요. 만약에 현금과부족이 차변에 와 있다 그러면 대변에 적을 수 있는 게 수익이죠. 그때는 잡이익이 되는 거고요. 자, 잡손실입니다. 여기서는 현금 부족액이라 그랬으니까 6만 원. 만약에 현금 과다액 그러면 이제 잡이익 되겠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에 980번 잡손실 6만 원, 그리고 대변에 141번 현금과부족 6만 원. 이렇게 정리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41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자, 이거 문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경과되지 않은 게 41만 원 있다는 소리. 그럼 이자를 선불로 받았다는 소리죠. 자, 이자 수익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랬죠. 이자 수익. 자, 이렇게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중에서 41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 이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액에서 41만 원은 기간 미경과다. 올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1만 원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20만 원은 올해 게 맞는데 나머지 41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로 장부 마감하면 엉터리 장부가 되죠. 왜? 41만 원은 미경과 기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내년 거 선불로 받은 건데 이거는 내년 장부의 이자 수익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 장부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빼줘야죠. 반대로 차변으로 가서 자, 이자 수익 41만 원. 이거는 먼저 받은 거다 해서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 수익 41만 원. 선수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죠. 선수금 받은 것처럼. 자, 요거 조금 헷갈리는 결산 문제입니다. 수익비용이 이연미 예상도 이제는 출제위원들이 조금씩 비비고 오는 형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901번 이자 수익 41만 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41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비품 90만 원, 차량 운반부 200만 원이다. 자, 요거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해줘도 되고, 그냥 한번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두 개 합치면 29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 두 개. 자, 감가상각 누계 9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해서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을 하면 차변에 818번 감가상각비 290만 원. 그다음 대변에 자, 213번 맞아요. 비품이 212번이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죠. 90만 원. 213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200만 원.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F2로 검색하면 여기 보면 비품 차량 운반구 보일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거 선택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요 문제에서 결산자료 입력하면 요 감가상각비 요거를 해당 결산정리사항 그 입력란에 가서 입력해주고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전표 추가 요거 클릭 안 해서 감점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조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하고 금액을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요거를 찾을 수 있는 장부는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거니까 자, 1월계표도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월계표 가서 월계표 클릭하고 아까 1월부터 6월이라 그랬죠. 1월부터 6월 해서 엔터 치면 쭉 다 나옵니다.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그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 중에서 가장 거래 금액이 큰 거. 자, 합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비용이니까 다 차변에 있죠. 제일 큰 거 2천만 원.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보면 뭐 금액들이 쭉 있는데 요 급여 요것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 2천만 원. 그런데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급여를 더블 클릭하면 원장 조회해서 급여 801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801번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 해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손익계산서도 된다 그랬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손익계산서 가서 손익계산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없습니다. 그냥 6월 하면 1월부터 6월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2월부터 6월 하면 손익계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월까지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럴 때는 1월계표로 가시고요. 자,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니까 6월 클릭하면 6개월치 요 2천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제일 큽니다. 다른 거는 요 금액을 넘는 게 없어요. 코드는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이것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하고 금액 801번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3월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입 자, 특정 계정 과목이에요. 자, 총 계정 원장 가서 봐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도 되고 일월계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 매입해서 자, 1월계표 가서 월계표 클릭하고 3월 매입액이니까 3월부터 3월 해서 자, 상품 찾아보니까 재고자산 중에 상품 매입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잖아요. 상품 사올 때 차변에 상품 하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5,1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
개정 과목이니까 상품 매입이라는 차변에 기록이 되죠. 상품이라고 표시되는 건 매입액이죠. 총계정 원장 가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 개정 과목 상품. 그래서 상품에 3월 5,100만 원. 차변에 상품 매입은 차변에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찾아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 813번일 겁니다.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이 금액과 가장 적은 월, 가장 적은 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자, 특정 계정 과목 접대비 813번 특정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두 개가 있는데 자, 월 단위로 보는 거는 총계정 원장이 편하다 그랬죠. 일 단위로 보는 거는 계정별 원장이 편하고요. 둘 다 되긴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 가서 자,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접대비 813번. 접대비에서 접대비까지 엔터 치면 계정 과목 접대비 월별로 나옵니다. 1, 2, 3, 4, 5, 6, 7, 5월, 6월까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달 150, 60, 100, 85 가장 많은 거 154만 8천 원. 가장 적은 거 60만 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54만 8천 원하고 2월 달에 60만 원 두 개 합치면 214만 8천 원.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여러분도 아마 같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무 시험이 오히려 이런 시험보다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5회 8월 3일이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열공해서 전부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비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수고했습니다.